2019년 2월 21일 드디어 크리드2의 개봉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마블 유니버스를 통해 한국 관객에게 익숙한 마이클 B 조던이나 테사 톰슨이 출연하는 영화다 보니까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크리드 1도 아니고 크리드 2면 그래도 예전 내용을 좀 알고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하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크리드 2라는 영화를 100% 즐기려면 로키 1, 로키 2, 로키 3, 로키 4, 로키 5, 로키 발보아까지 시청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얘가 어쩌다가 로키랑 같이 있게 된 건지, 이 아저씨는 왜 이렇게 표정이 심각한지, 이 아주머니가 말하는 아버지가 대체 누군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로키 앤 크리드 기초 인물 사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아폴로 크리드. 크리드 시리즈의 주인공인 아도니스 크리드의 아버지로서 실버스타 셀론이 연기하는 로키 발보아의 친한 친구이자 라이벌이며 동시에 스승이기도 합니다. 무하마드 알리를 참고해서 만들어진 인물답게 경기장 안팎을 가리지 않고 강한 쇼맨십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타고난 피지컬에 훌륭한 기술과 캐릭터가 잘 어우러져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헤비웨이트 챔피언 왕좌를 장기 집권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아들인 아도니스는 아폴로에 비하면 비교적 조용하고 진중한 성격에 가깝습니다. Mexico. It's not that bad. It's not that bad. 그런데 아도니스가 아폴로 아들인데 왜 보호시설에 있었나요?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아도니스 크리드 이야기하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로키를 만나기 전까지는 64전 64승 전설적인 무패 챔피언이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키 발보아, 헤비급 챔피언이었던 아폴로 크리드를 밀어내고 새로운 헤비급 챔피언에 오르는 로키 시리즈의 주인공입니다. 로키 5에서는 아예 전업 트레이너로 활동을 하다가 챔피언까지 배출하면서 트레이너로서의 능력도 증명한 인물이고요. 영화 크리드 1부터는 아도니스의 트레이너로서도 활동을 하게 됩니다. 아도니스를 훈련시킨 사람은 로키지만 사실 로키도 아폴로에게 훈련을 받았으니까 따지고 보면 아도니스는 아버지의 유산을 훌륭히 물려받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반 드라고. 소비에트 연방 시절 국가대표로서 아마추어 헤비급 챔피언이었으며 크리드2에서 아도니스 크리드와 대결을 펼치는 빅터 드라고의 아버지입니다.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나서는 우크라이나로 돌아간 것 같아요. 원래 그쪽 동네가 복싱을 엄청 잘해요. 로키 4에서 아폴로 크리드 그리고 로키 발보아와 한 차례씩 경기를 갔습니다. 애초에 시범 경기였는데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좀 과열되면서 아폴로 크리드가 이반 드라고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아폴로 크리드가 이반 드라고와 경기를 할 당시에 전성기가 한참 지난 시점이었어요. 전성기가 지난 수준이 아니라 이미 은퇴해서 멍멍이랑 물장구 치고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반면에 이반 드라고는 뭡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스테로이드 맞고 전성기에 접어들던 현역 약물러였죠. 아니 그런데 이 경기가 무슨 세계 헤비급 타이틀이 걸린 경기도 아니고 그냥 시범 경기인데, 경기를 하고 죽을 정도면 사실 중간에 포기를 했어야 됐어요. 아폴로가 포기를 안 하면 로키가 수건을 던지든지. 문제는 아폴로 고집이 로키보다 심하면 심했지 덜한 수준은 아니어서 그냥 이기는 정도로는 만족을 못하고 상대방을 때려 눕혀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습니다. Man, I won, but I didn't beat him. You don't stop this fight, no matter what. No matter what. 아폴로가 사망한 이후에 로키가 이반 드라고에게 승리를 거두며 서력을 하지만 이때 죄책감 때문에 아도니스를 처음엔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School, so I figure you got some brains. Why would you want to pick a fighter's life when you don't have to?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폴로 크리드는 아도니스 크리드의 아버지고요. 이반 드라고와의 경기 중에 사망했습니다. 이반 드라고는 로키 발보아에게 패배했고요. 로키 발보아는 나중에 아도니스 크리드를 훈련시킵니다.
아도니스 크리드는 크리드 2에서 이반 드라고의 아들인 빅터 드라고와 대결을 하게 됩니다. Whoa, yeah, swear to God I'm with it. I don't see nobody in my lane that's quite go get it like me. Whoa. 크리드 시리즈의 주인공이며 아폴로 크리드의 아들이자 로키 발보아의 제자인 아도니스 크리드입니다. 영상 앞부분에 아도니스가 보호시설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아도니스는 아폴로를 실제로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폴로 크리드와 메리 앤 크리드는 정식으로 결혼한 사이고 스라이는 아들과 딸이 있지만 아도니스는 이 가정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아폴로 크리드에게는 메리 앤 크리드 말고 다른 여자가 있었고 아도니스는 아폴로의 불륜으로 태어난 사생아입니다. 아도니스가 태어나기 전에 아폴로는 이반 드라고와의 경기를 통해 사망했고 아도니스는 어머니와 살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보호시설에서 지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메리 앤 크리드는 아도니스와 함께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몰래 낳은 문제아를 보호시설에서 데리고 나와서 친아들처럼 키웠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아도니스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에 자신을 친아들처럼 키워준 메리앤까지 뒤로 한 채 아버지의 흔적을 따라 복싱 선수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로키 발보아를 찾아가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아도니스 크리드는 분명 아폴로 크리드의 아들이면서 로키와도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공식 경기가 아니라 술집에서 판돈이 걸린 도박판 복싱을 하던 선수였고 각자 이유는 다르지만 체육관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선수였습니다. 로키가 밑바닥에 있다가 아폴로와의 경기로 유명해진 것과 마찬가지로 아도니스도 리키 콜란과의 경기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경기에서 이겼느냐? 아니요. 로키와 마찬가지로 아도니스 역시 판정패하고 맙니다. 하지만 경기를 보고 있던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고 말죠. 로키에게 사랑하는 아내 에드리언이 있다면 아도니스에게는 비앙카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아폴로의 피를 물려받아서 타고난 피지컬과 링 위에 올라가기만 하면 멘탈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가져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로키의 묵직함과 아폴로의 날카로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아웃을 가리지 않으며 상대방과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인 아폴로를 닮아서 가끔 멘탈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아폴로는 스스로를 정신적으로 완벽하게 통제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도니스 역시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에서조차 자제력을 잃는 모습을 자주 노출합니다. 아폴로가 가지고 있던 두 가지 약점인 사우스포에 대한 대처와 멘탈리티를 아도니스가 로키와 함께 어떻게 이겨내는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크리드 2를 보기 전에 알아두셔야 할 기초 인물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도 되도록이면 로키 시리즈와 크리드를 꼭 보시기를 권장을 합니다. 이게 그냥 이야기로 듣는 거랑 영화를 실제로 보는 건 되게 많이 다르잖아요. 7편이 너무 많다 싶으시면 로키 5만 딱 제외하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로키 시리즈 중에 크리드와 가장 접점이 없는 작품이 로키 5라서 굳이 보지 않으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6편이잖아요. 너무 많아요 하시는 분들은 로키 4편 그리고 로키 발보아, 크리드 이 정도는 시청을 하고 가시면 좋고요. 그래도 너무 많다 싶으시면 크리드 1은 꼭 보고 가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게 한국에서는 개봉을 안 한 작품이라서 DVD로 구매를 하신 다음에 가까운 DVD 방에서 시청하시는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조만간 로키 앤 크리드 심화 인물편 그리고 21일에 영화를 보고 나서 크리드 2에 대한 이야기와 시간이 된다면 크리드 1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